첫 번째 책은 하지은 작가님의 언제나 밤인 세계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하체가 하나로 붙어있는 쌍둥이 남매가 태어납니다. 사람은 둘인데 하체가 하나인 거예요. 의사는 이대로 놔두면 둘 다 죽는다며 분리수술을 해야 한다는데요. 부모에게 둘 중 누구를 살릴지 정하라고 합니다. 부모는 고민하다 쌍둥이 남매 중 남동생을 살리기로 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돼서 둘 다 살아나옵니다. 다만 누나는 남동생과 달리 하체가 없이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누나에게 너무 미안했던 부모는 이 사실을 평생 비밀로 간직하는데요. 1년 뒤 우연한 계기로 부모가 남동생을 선택했음을 누나가 알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누나는 부모를 저주하는데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책 초반에 쌍둥이 이야기까지는 정말 몰입해서 재밌게 봤는데요. 중반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세계관이 커지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쌍둥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억지로 넘기면서 봤거든요. 2장까진 진짜 재밌었는데 그 뒤로는 많이 아쉬웠던 책이었습니다. 다크한 판타지를 좋아하시면 한 번쯤 볼만한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송유정 작가님의 기억 서점입니다.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암으로 죽은 엄마를 살리려 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시간 여행 책과의 차이는 시간 여행의 조건입니다. 기억 서점이라는 곳에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서점의 책에는 주인공의 기억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들을 참고해서 언제로 가는 게 좋을지 정하면 됩니다. 시간 여행 기회는 3번이고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만 머물 수 있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있으니까 너무 옛날로 가면 엄마한테 암세포가 없을 테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인공은 기억이 적힌 책을 보며 언제로 갈지 고민하는데요. 저도 주인공과 같이 고민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가독성과 몰입감 너무 좋았고요. 시간여행이나 엄마라는 소재에 거부감이 있지 않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권여름 작가님의 작은 빛을 따라서입니다. 주인공 가족은 시골 마을에서 독점으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최초로 생긴 대형마트 때문에 슈퍼 매출이 급감합니다. 주인공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떨어진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책입니다. 주제가 슴슴해 보여서 지루할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대단한 게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를 엄청 잘 풀어내셔서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저자극이라 건강에도 좋은데 맛까지 좋은 음식 같았어요. 아쉬운 건 큰 한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도 추천 점수가 4점을 못 넘겼습니다. 생활 밀착 감성을 좋아하시면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네 번째 책은 이치조 미사키의 이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입니다. 주인공 히구치가 있는 반에 아리마라는 전학생이 오는데요. 이상하게 반 아이들과 아리마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아리마가 히구치한테만 친하게 지내자며 다가옵니다. 히구치는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라서 그런 아리마가 부담스러웠는데요. 아리마는 히구치와 친구가 되기 위해 여기 왔다니 이상한 말을 합니다. 히구치는 아리마가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건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아리마의 정체가 후반부에 드러나는데요. 결말을 알고 앞부분을 보면 새롭게 보이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런 책이었어요. 아리마의 정체를 알고 보니 앞에서 했던 아리마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설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아쉬웠는데요. 주요 인물들이 중고등학생인데 학교를 밥 먹듯이 빠져요. 땡땡이 치고 싶으면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이런 소설적 호용이 거슬리더라고요. 이치조 미사키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의 도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슬픈 로맨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책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다만 조금은 내려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이종산 작가님의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입니다. 학교에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이 떠도는데요. 주인공 삼총사 앞에 진짜 귀신이 나타납니다. 삼총사는 귀신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괴담 이야기가 나오는 도입부는 흥미진진했는데요. 뒤로 갈수록 내용의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물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보였거든요. 가독성은 좋아서 좋게 평가하면 킬링타임용 청춘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귀신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귀신이 나오지만 무섭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책은 박희종 작가님의 라이프 스포일러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쌍둥이 남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명은 다른 사람의 미래 중 행복한 미래만 보이고 다른 한 명은 불행한 미래만 보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그 능력으로 돈 벌면 되겠는데? 잖아요. 실제로 한 명이 SNS로 미래를 봐주고 돈을 받습니다. 보통은 주인공이 돈벌이의 능력을 안 쓰는데 책에선 왜 이걸로 돈 안 범? 이런 마인드로 나와서 재밌더라고요. 이 책은 화자가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화자가 여럿이면 재미없는 화자가 한 명은 있기 마련인데 모든 화자가 다 매력이 있어서 좋았어요. 인물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건을 보여주니까 현장감과 속도감도 좋았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게 쌍둥이들 능력의 배경이 토정비결이란 책으로 나오거든요. 토정비결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아예 새로운 판타지로 가버리길 바랬거든요. 그것만 빼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 책은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입니다. 역주행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유명해진 책이죠. 도담
도담의 학교에 해솔이 전학을 오는데요. 해솔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걸 도담의 아빠가 구해주면서 양쪽 가족끼리 매우 친해집니다. 그런데 도담의 아빠와 해솔의 엄마가 불륜관계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비극을 다룬 책입니다. 가독성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불륜으로 생긴 비극 때문에 도담과 해솔은 스스로를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규정짓거든요. 그래서 책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보는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비극이 정말 치명적으로 터지긴 해서 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하더라고요. 난 우울한 책은 싫다 하면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다 읽었을 때 먹먹해지는 책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8번째 책은 김혜정 작가님의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입니다. 주인공 혜원이 과거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마다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의 책인데요. 전 대놓고 나 힐링 소설이에요 하는 책을 싫어합니다. 보통 그런 책들은 클리셰 범벅이거든요. 이 책이 표지가 그런 느낌이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막상 책을 읽어 나가면서는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었습니다. 혜원은 원래 소심했던 성격이라 다른 친구들한테 끌려다녔었는데요. 27살까지 살다가 어린 시절로 돌아왔으니 애들이 기싸움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못했던 말들을 시원하게 다 질러버립니다. 저도 어릴 땐 말을 잘 못했어서 대리만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책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과거 여행이라는 소재가 자칫 뻔해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서 좋았어요. 다만 딱 하나, 20년 전에 잃어버린 필통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그걸 찾으러 가는데요. 그 장면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재미와 감동 모두 있는 책이니까 강추드립니다. 9번째 책은 임야비 작가님의 악의 유전학입니다. 러시아가 정말 춥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과학자 한 명이 추위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국방력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엄청 비인간적이에요. 10살 아래인 아이들을 500명을 모아서 마을에 가두고요. 강제로 얼음물에 매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추위에 내성이 생길 거고 그런 아이들끼리 이세를 낳게 하면 그 이세는 추위에 강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실험을 무려 20년간 진행합니다. 실험 결과는 스포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이 정말 너무 끔찍해요. 신생아도 바구니에 담아서 얼음물에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인간이 제일 잔인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설인 걸 알고 보는데도 너무 실감나게 쓰셔서 실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완전 빠져들어서 봤습니다. 끔찍한 묘사를 못 견디는 분이라면 읽지 않기를 권해드리고요. 상관없이 잘 보는 편이라면 몰입감이 굉장한 책이라서 볼만한 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책은 후지마루의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입니다.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자아이의 권유로 사신이 되는데요. 이 생에 미련이 남은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신이란 소재가 굉장히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전을 주려고 노력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역시나 소재의 한계가 보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도 라이트 노벨 느낌이 나서 유치합니다. 뻔하고 유치한 책은 질색이라면 비추천이고요. 가독성은 좋기 때문에 쉽게 읽히면서 감동도 있는 킬링타임용 소설을 찾으신다면 괜찮은 책입니다. 여기까지 10권의 책을 살펴봤는데요. 베스트를 뽑아보면 기억서점,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2권입니다. 한 권만 더 뽑자면 작은 빛을 따라서를 고를게요. 영상 반응이 좋으면 10권 리뷰 3탄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